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형용사 어휘 부분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는, 그러니까 형용사 문제 자체가 매달 한 5문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5문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자, 얘네들은 주로,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로는 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자, 이런 건 어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묻는 문제와 그 다음에 형용사냐 아니면 분사 형용사냐 이걸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법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해요. 반면에 이제 얘네들은 형용사의 종류를 묻기 시작하는데 형용사의 종류에는 전치 한정사와 크게 셋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한정사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형용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하나씩 종류별로 배열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이게 사람 형용사냐, 사물 형용사냐 이런 거고요. 특히 한정사 편에서 뭘 많이 물고 넘어지냐면 수량의 형용사를 많이 물고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에서 수거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 나오는 형용사 문제는 자, 나오는 유형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얘네들이 각각 하나씩만 나와도 5문제가 될 텐데 매달 자, 나오는 개수와 유형은 이미 정해진 건데 거기에 뭐만 얹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휘가 얹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이제 형용사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for information 이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면 limiting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에 지금 뭐가 앉은 겁니까? 분사 형용사가 앉은 건데 자, 얘는 우리가 외울 때 limited죠. limiting이 아니라 같은 표현이 아니라 limited로 써야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무슨 뜻이 나옵니까? 부족한 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일단 문법적으로 오류가 난 거예요. 쓰시려면 limiting이 아니라 limited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pposing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ing 분사형용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던 거 마저 하고 가죠. 자, 얘는 보통 장소, 뭘 둘러싼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와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confidential. 자, 외울 때 그냥 외우시는 거 아니고 confidential은 자, 이런 어떤 서류나 아니면 정보가 어때요? 기밀이죠. 근데 얘는 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confident라는 형용사하고 분리해서 외우셔야죠. 얘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오늘 답이 confidential, 기밀의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쓰이는 명사가 뭐예요? 서류, 정보, 그러니까 document, file, information 이런 것들과 같이 쓰게 되는 거고 시험에 같이 나오면 뭘 조심해야 돼요? confident, 자, 사람 형용사를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ng와 pp와 얘네들을 묻는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ing하고 pp를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지만 자, 일단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ing는 뒤에 있는 명사가 실제 주어고요. 자, pp는 뒤에 있는 명사가 실제 목적어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실게요. 자, 얘네들은 자, 예를 들면 growing company 그랬습니다. growing company 그러면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회사를 성장하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은는 이가가 붙는 예를 들면 다른 거 해보죠. existing customers 그러면 회사를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은는 이가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보실게요. broken window 그러면 창문 이깨요? 창문 을게요? 창문을 깨게 되는 거죠. revised contract 그러면 계약서가 검토해요? 계약서를 검토해요? 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식받는 명사가
실제 주어냐? 실제 목적어냐? 자, 여기에 지금 리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제한한다는 얘기인데 정보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한하는 거죠. 따라서 쓰려면 PP를 썼어야 되는 거고 어퍼징도 마찬가지죠. 자, 정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가 둘러싸는 게 아니죠. 뒤집었을 때 은는 이가가 성립하는 게 ing인데 흔히 자 이렇게 주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쓰려면 뭘 써라? PP를 써라. 이제 이런 분사 문제는 어디서 주로 다루게 됩니까? 아무래도 문법 쪽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오늘 어휘 문제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41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limited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limited는 자 제한된 이란 뜻으로 쓰인다 형용사로. 리미팅은 현재 없죠.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다음에 oppose도 opposing은 반대를 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 즉 반대를 하는 팀, 반대를 하는 그룹, 반대를 하는 관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nfidential. 자, 뭐랑 같이 쓴다? 어떤 문서, 정보, 파일.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냐면 149페이지에 자 관련된 단어가 뭐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 information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surround는 주로 뭐랑 씁니까? 장소랑 주로 쓰게 되면서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어떤 장소 명사랑 주로 쓰게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재에도 언급돼 있지만 그럼 교재를 공부하고 나면 자 리미팅 아니구나 리미티드구나. B는 자 opposed가 되거나 opposite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정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과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상 성립이 안 되고 confidential 자 같이 다니는 명사 information 교재에 있는 대로 답이 되고 있고요. surrounding은 장소 명사가 된다. 특정 지역이 나와야 한다. 자, 그래서 단어를 지금 한 문제를 풀었지만 자, 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거의 네 문제를 푼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하면 제가 한 300문제 정도만 풀면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은 대략적으로 다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shall be 하면서 비동사 뒤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일단은 항상 볼 때 문법적인 요소를 보셔야 되는데 사람과 추상명사는 자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동격이 될 수 없죠. 추상명사라는 건 존재하거나 자 만질 수 있거나 존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members 그랬습니다. 사람은 추상명사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면 죽어야죠. 그럼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추상명사와 사람명사는 절대 동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어?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야 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상하단 말이죠. I'm a boy. 자, I am a boy. 그럼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죠? 이건 왜 가능하냐? I도 사람이고 보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동격이 되는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형용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명사 보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문법적으로 까다롭다. ing, 동사에 ing 붙였네요. 능동이네요. 그럼 목적어는 어디 갔죠? 뒤에 명사가 있어야죠. 뒤에 명사가 없죠. 자, 그러고 나면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얘네 두 개가 다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형용사가 둘 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형용사의 종류.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종류가 자 어떤 종류 뭐 수량의 형용사냐. 자, 아니면 한정사냐. 이런 걸 봐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수식하냐 사물을 수식하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considerable 그러면 수나 양의 정도가 상당히 많은 이라는 뜻의 상당한 이라는 의미를 주게 되죠. 그런데 자 consideration 뭐가 되는 겁니까? 자 consideration 사람이 is considerate하다 신중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근처에 자 만약에 명사가 amount, number 그러면 considerable한 amount고 considerable한 number이며 considerable한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반면에 consideration 주어가 지금 현재 사람이죠. 사람이 무엇에 대해 매우 신중하다. 오늘 답을 결정한 단어는 members가 오늘 답을 결정한 단어죠. 근데 저 주어에 members의 자리에 만약에 amount나 number가 있었다면
그러면 답이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교재 자 156페이지를 한번 보죠. consider라는 동사 표제어죠. 출발해서 자 considerable로 가게 되면 자 충분히 많은 그래서 상당한 양의 이런 뜻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mount나 number나 이런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consideration 자 형용사로 사람을 나타내면서 자 be considerate of 자 무엇을에 대해서 자 무엇에 대해서 신중하다, 조심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156페이지를 보면서 자 considerate의 뜻보다는 자 누구랑 같이 쓴다. 앞에 어떤 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단어를 자 우리가 알만한 단어들을 위주로 어떻게 한다? 시험용으로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한 번씩 1200개를 훑어 내려가는 게 이 교재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주어가 체인지 하는데 패스워드를 체인지해요. 끝났네요. 그랬을 때 A, B, C, D 중에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치 한정사란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정사란 게 있으며 그 다음에 일반 형용사가 있는데 다소 문법적인 내용인데요. 자 얘네들은 주로 관사나 수사나 혹은 소유격이나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혹은 수량의 형용사나 자 반면에 전치 한정사라는 것은 얘가 그냥 형용사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형용사인데 자 형용사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나 부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형용사랑 맞물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랬을 때 뭐가 있느냐 every나 half나 both나 이런 것들이 자 double, both 이런 것들이 all 자 이런 것들이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보죠. his 더 book은 안 됩니다. 왜요? 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정사에서 지금 두 개를 썼죠? 자 소유격과 관사를 하나만 쓰라고 하나만. 근데 all 더 books는 됩니다. 원래 형용사라는 것은 관사 앞에는 못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all이 앞으로 나왔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부사나 전치사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자 every가 나오면 이게 전치 한정사로서 뭐뭐마다 라는 반복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너는 부사고 자 넌 전치사고 너도 전치사인데 자 너는 장소를 받아야 되는데 along the street 이렇게요. 그러면 뒤에 3 months는 장소가 아니니까 같이 쓸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뒤에 무엇을 추가합니까? 지금 시간 명사를 추가하려면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only는 부사라서 전치사의 기능이 없습니다. about은 숫자 앞에 나오면 대략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전치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개의 품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전치사의 기능을 하면서도 형용사의 기능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답은 every가 전치 한정사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론적인 게 어휘와 물려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이게 어휘 문제가 겉으로 봤을 땐 쉬웠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every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면 자 every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면 259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면 한정사로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치 한정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사나 단위 명사가 나오면 반복의 기능을 나타내죠. 반면에 only는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형용사로 쓸 때는 앞에 더가 나오면서 the only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앞쪽에 더가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부사로는 답이 될 수 없고 about도 숫자 앞에서는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데 along은 전치사 맞아요. 그럼 아까 자리가 전치사 자리라면서요. 그 대신에 along은 전치사일 때 장소 명사 앞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세 달마다
반복이 되는 every 3months가 지금 현재 답이 되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make 하면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make를 딱 보면서 너는 5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목적격 보호가 나오죠. 근데 A, B, C, D를 보니까 다 무슨 뜻입니까? 다 비슷비슷한 뜻이죠. 근데 possible은 자 외부적인 요인, 확률적인 요인,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얘는 주어가 사람일 때 사람의 자격,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얘는 외부 확률적인 요인이고요. 자 얘는 시간이나 돈이 효율적이거나 이럴 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명사가 뭐냐를 찾으셔야죠. 그랬을 때 후에서 가로를 열고 complete 자 뭐 했습니까? 트위스 코스를 한 사람은 자 이게 누굽니까? 즉 여기서 트레이니는 댐은 트레이니스 이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답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따라서 여기서 댐은 무슨 명사이다? 사람 명사이다. 사람이니까 오늘 답은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possible이나 probable은 자 주어의 능력과 상관없이 B가 올 확률, 복권에 당첨될 확률 이렇게 외부적인 통계적인 확률을 주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it is possible 그 다음에 make it possible 이런 수거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주로 이제 어떤 뭐 약속 시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자, passible과 able을 봤을 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able은 주어의 내적 능력, passible은 외부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답이 able, 이 사람들이 트레이니스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passible을 쓰는 게 아니라 able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ble이 있으면 오늘 답이고요. able이 없으니까 자 이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241페이지에 있는데 무엇에 자격 요건이 있는 이란 뜻으로 자 전치사 for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 답이 된 거죠. probable도 외부적인 확률이고요. 따라서 오늘의 답은 자 댐을 찾아야죠. 이 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찾고 그 댐이 사람이니까 사람과 관련된 형용사 즉 답이 자 eligible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 때 기준을 보면 일단 1단계 항상 구조 분석 2단계 자 문제에서 문법적인 요소 품사적인 요소 3단계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한 요인 이런 것들을 골고루 넣고 문제가 풀린 것이지 이게 해석해 보니까 뭐가 답이에요? 이렇게 풀린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형용사 문제들을 몇 개 쭉 풀어보셨는데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형용사 문제들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